비주얼 뽕에만 취한다고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광 리뷰입니다. 이 나라는 내가 다 미살이다 이거. 1970년대 금 밀수를 해오던 이두삼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마약 제조를 하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큰 사업을 벌입니다. 그가 떼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점점 큰 손들과 커넥션을 만들게 되지만 모든 범죄자들이 그렇듯 그 역시도 언젠간 꼬리가 잡히기 마련이죠. 이 나라는 내가 먹여 살렸다 하는데 대체 뭘 먹여 살린지는 잘 모르겠는 송강호조차 먹여 살리기 어려운 범죄 드라마 영화입니다. 니네한테 뭐 숨기는 거 있나? 눈을 깔고 앉아있어도 불안하지.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마야광인데요. 많은 분들이 송강호조차도 못 살리는 영화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서프라이즈 TV의 극장판 같은 영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러티브가 없이 오직 상황만 있기 때문이에요. 서프라이즈 TV에서는 사실 내러티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츄에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상황, 바로 이 상황에서 이 인물이 이런 일들을 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영화는 그러한 상황들을 쭉 이어다가 한 편의 영화, 즉 내러티브가 있는 영화로 만들어내잖아요. 이 인물이 이러한 일이 여기서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막 헤쳐나가는 그런 영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이미 어느 한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인물이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다음 장면에서 그 일이 결정되고 그 일이 해결되고 막 그런 식이에요. 서프라이즈 TV가 재밌는 건 흥미로운 상황들만 10분, 15분 내에 압축해놔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2시간으로 이게 늘려놓는다고 이 사람들이 2시간 내내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려 2시간 18분이나 늘려놨으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좀 짧게 좀 만들어주세요. 영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인공의 행동과 동기와 목적에 관객들이 공감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물이 어떤 일을 저질러도 이해를 하고 저런 일이 생기면 얘는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겠구나, 저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라고 관객들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게 뭐다? 영화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렇게 영화를 보고 나오면 관객들은 영화 한 편 재밌게 봤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현란한 장면들과 자극적인 장면들, 눈뽕 오지는 화려한 미장센을 화면에 그냥 스크린 덕지덕지 발라놔도 감흥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그 현대미술 작품 같은 걸 이렇게 딱 볼 때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것도 뭐 미술이야? 야, 이거 나도 하겠다 이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을 들었어. 작품 설명을 들었어. 이거는 뭐 무슨 의미고, 이거는 뭐 어떤 의미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색깔로 한 거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면을 그린 거다. 라고 설명을 들으면 그림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도 이 그림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몰입인 거고, 그게 바로 재미인 겁니다. 그런 해설의 역할을 영화는 초반부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2018년 망작영화제의 망작 후보들 공통점은 이 몰입에 완전히 실패한 영화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쉽게 말해 뭐다? 각본을 못 쓴 거다. 이 영화는 각본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영화입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 개연성도 엉망이고요. 어디서 구하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전화 한 통 하면 그냥 바로 여기 있어.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 그리고 오늘 만났는데 이 사람을 그냥 갑자기 죽여.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개연성이 또렷하지 않게 뭔가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지라는 일로 벌어질 수 있지만 영화는 영화 안에서 그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사람들도 뭐야 쟤는 왜 뭔데 갑자기 등장해? 가 아니라 드디어 나왔구나,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형식은 같아도 효과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이 영화가 제가 굉장히 화려하다고 말씀드렸죠. 미장센 정말 좋아요. 세트며 조명이며 색감, 구도, 촬영, 의상, 정말 안 화려한 게 없어. 정말 화려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떠올랐던 영화가 바로 리얼이었어요. 리얼.
바로 그 리얼. 영화 리얼 어떻습니까? 막 눈뽕 오져요. 막 그 영화도 아주 작정하고 조명 세트 미술 뭐 의상 음향 효과 엄청나게 신경을 썼잖아요. 오직 때깔에만.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스토리 자체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오직 미장센에만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영화에는 정말 많은 명배우들이 단역이나 조연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역할, 그냥 뭐 운전수 역할, 이런 역할에도 우리가 다 아는 배우들이 나와요. 자, 이런 단역에 이런 명배우들이 출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빠른 시간 안에 관객들이 익숙해하는 배우들을 등장시켜서 갑자기 등장한 캐릭터에 쉽게 몰입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종의 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예를 들어 전혀 모르는 배우들이 나오면 관객들은 별로 중요한 인물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아닌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안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등장을 해서 영화가 끝이 나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신인 배우들이 덜어 탄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잘 활용했다라는 게 아니라 영화 자체가 스토리 자체의 단점을 아니까 어쩔 수 없이 유명한 조단역 배우들을 출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몰입을 못할 테니까. 쉽게 말해 이 영화는 스스로의 단점을 제작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뭐다? 배우들의 스타성과 소재의 화제성만 믿고 한번 당겨보겠다라는 거죠. 아주 철저한 기획영화인데 기획영화도 저는 좋다 이거예요. 재밌으면 그만이지. 근데 이 영화는 뭐다? 재미가 없다. 아무리 별 희한한 일들이 이 스크린 안에서 벌어져도 전혀 흥미롭지 않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재미없는 영화조차도 사실 뭐 인상적인 대사 한 줄이나 뭐 장면 하나 정도는 기억에 남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그게 뭐 이렇게 짤방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는 단 1도 없었어요. 특히나 배우들의 연기력도 정말 안타까운데요. 특히 배두나 씨와 조정석 씨의 연기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배두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 판무파탈이어야 하는데 판무파탈처럼 보이지도 않고 강력한 권력을 등에 지고 정말 무서울 거 없이 사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그런 포스는 전혀 느껴지지 않죠. 어디서 어설프게 의상만 코스프레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이분이 뭐 연기를 못하는 배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배우들은 자기한테 유독 잘 어울리는 배역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역할을 했을 때 굉장히 무너지는 배우들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 배두나 씨는 무척이나 실망스러웠어요. 또 조종석 씨의 연기도 사실 연기도 문제지만 캐릭터 자체가 이 검사 캐릭터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는 캐릭터예요. 조정석 씨가 아니라 그냥 어디 지나가는 행인이 이런 검사 역할을 맡아서 해도 될 만큼 이 영화 안에서 의미가 없는 캐릭터라는 거죠. 그냥 범죄자가 있고 그 범죄자를 누군가가 검거를 해야겠지. 그냥 그 캐릭터일 뿐이에요. 이런 의미 없는 캐릭터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개성을 우겨 넣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없어요. 뭐 멋있게 보이고 막 쿨한 척하게 뭐 해봤자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대사도 그 어떤 눈빛도 의미가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앞서 말한 단역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참 형편없는 캐릭터인데 쓸데없이 비중을 늘려놨다. 왜? 이런 배우가 출연을 해야 투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주인공인 이두삼이 뭐 자꾸 뭐 우리 나라를 먹여 살렸다 하는데 뭐 그런 건덕지라도 하나 나와서 아 그래 저 건물이 이두삼이 돈 벌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뭐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는 개뿔 없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 쪼꼬가 등장을 했네요. 예. 쪼꼬는 그렇게 사라졌다. 즉 이 영화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각본입니다. 각본이 그냥 사건들만 나열해놨고 어떻게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런 단점을 알고 있다 보니 비주얼과 배우들로 그 간극을 메꿔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예. 참 안타까운 건 이 영화의 작가분이 밀정으로 시나리오상도 받으셨던 분인데 뭐 늘 좋은 영화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 그리고 보니까는 일랑각색도 이런 류의 기획 영화는 2018년이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어찌됐거나 2019년 망장영화제 후보에 올라간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야, 망장영화제에서 송강호 씨의 영화를 또 보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죠.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약쟁이 감자 유튜브님께서는 이국종 교수도 시체는 못 살리며 고든 램지도 똥오줌으론 요리를 못하듯 송강호도 이 영화는 살릴 수 없었다. 와, 시체와 똥오줌으로 비교를 하시다니. 예. 똥오줌 시체 같은 영화였다라는 뜻인가요? 정민성님께서는 이두삼이 마약으로 돈 벌 때 난 마야광 보고 돈 날렸다. 예, 저도요. 시러타요님께서는 송강호 씨 영화는 좋아해서 꼭 보는 편인데 아무리 송강호 씨 연기가 좋아도 내용이 안 좋으니 흥행 대실패군요. 사실 이런 영화가 뭐 이 영화만 있었던 건 아니죠. 뭐 푸른 소금도 있었고 예전에 그 이나영 씨랑 나왔던 하울링이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GMG님께서는 그 망작영화제에 들어갈 작품이군요. 2019년 망작영화제 기대해봅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후보작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 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기대해봅니다. 안정민님께서는 뭐 선택한 사람의 실수도 있겠으나 목격자 보고는 이성민이 마야광 보고는 송강호가 짠했다. 분명 찍는 중간에 쎄했을 텐데. 이미 한번 떠나간 비행기는 중간에 내릴 수가 없죠. 변광규님께서는 회사 차장님이 송강호 씨 나온 영화는 무조건 챙겨보시는데 이건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배우에 대한 어떤 배신감도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이팅 리나님께서는 송강호 배우에게 괜찮다고 당신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영화. 그쵸? 이게 영화라는 게 한 사람만의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감독, 각본 문제죠. 붉은 머리 옵저버님께서는 엉주님 또 망작 리뷰 하시네요. 고생 많으시네요. 이긴의 운명인걸? 칼 페어버님께서는 우민호 감독은 제대로 된 원작이 있어야만 영화가 제대로 나오는 듯 솔직히 간첩대 알아봤어야.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부자들도 썩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TBS 북소리에 이제 출연하시면서 스스로를 높여 부르죠. 출연하면서 거기서 이제 영화평론가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좋은 시나리오가 좋은 영화가 될 수는 없지만 좋은 영화들은 항상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죠. 물론 배우들이나 어떤 이런 매력에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재밌게 좀 풀어나갈 생각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각본이 받쳐줘야지 그걸 또 끌어내고 더 이렇게 매력을 더 이렇게 살리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굉장히 실망스러운 작품이었고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버튼 클릭해 놓으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화 리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망작이어도 좋아요.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